사정수랑 육현숙님. 로맨틱함을 즐길 커플. 로맨틱하지 않았어. 사정수님이 너무 속내를 다 드러내는 사람이야. 마치 두 사람이 그냥 친구 같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그냥 뭐 비슷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사정수님은 완전 하수더라고요, 연애에 있어서. 육현숙님은 훨씬 고수야. 훨씬 잘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냥 친구처럼 대화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육현숙님이 엄청 맞춰줬어. 사정수님은 육현숙님이 맞춰주는지 모르고 신나가지고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버렸고, 너무 막 보는데 안타까울 지경이더라고. 야, 아니 3년 전에 나솔에 나오신 분이 저렇게까지 미숙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나이도 어리시지 않는데 육현숙님이 완전히 맞춰주는 거를 사정수님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육현숙님이 심지어 기분이 나쁜 포인트까지 있었음에도 그냥 맞춰줬거든. 사정수님은 어쨌건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로 육현숙님을 알아보겠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사정수님은 육현숙님하고 잘해볼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 속내를 너무 드러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너무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뭐 대단히 첫눈에 반할 정도로 너의 외모가 훌륭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앞기수기도 하고 너의 진정성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한번 만나볼게 라는 그런 속내를 다 드러내거든요. 이번에 26기 분들 봐봐. 자기 속내 안 드러내요. 26기에 뭐 영훈님이나 하다못해 경수님만 해도 자기 속내를 막 그렇게 투명하게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 거에 현숙님은 기분이 안 좋죠. 이거는 이 사람이 매력 없다를 떠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정도의 말을 할 거면 한 11 영철님 정도가 하면, 그렇죠. 아유, 그럼요. 영철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정수님은 또 그런 또 입장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누군가의 솔직함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정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정수님은 굉장히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귈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옛날 장면들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사회적 예의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좋게 말하면 직선적이고 그래야 된다라는 오히려 강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싫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좋게 상대를 대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은. 근데 그런 걸 되게 못하는 사람 같아. 내가 이 사람이 50%만큼 좋으면 난 당신이 50만큼 좋아요라는 걸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이 50만큼 좋아요? 나중에 100만큼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100처럼 대하고 내 마음이 안 커지면 미안하다고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전략이라면 전략이지. 육현숙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사정수님은 내가 50만큼 좋아해도 지금 내가 50이 40이 될지 60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40처럼 표현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100만큼 좋아해도 그걸 안 믿는데, 서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안 되시더라고요. 이걸 서툴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고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서툴고 고집 있는 사람. 약간 이상한 고집이 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만나면 참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서 또 멋있다 그러면 멋있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처음에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육현숙님이 실은 거의 다 받아주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거든요. 근데 정수님은 그걸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이분 아쉽다, 안타깝다. 그래서 입수할 때 솔로 민박에 오길 바라는 출연자. 근데 요즘 기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육현숙님도 비교적 그래서 옛날 분 썼어요. 육현숙님은 11영철님을 썼죠. 11영철님 하면 남자답고 반듯한 외모 하면 그냥 항상 1순위로 뽑히는 분이죠. 그래서 비교적 옛날 분. 그래서 11영철 그분은 옛날 분 아니어도 다 썼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수님이, 물론 뭐 이거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뒤에 말들하고 겹쳐서 쭉 생각을 해보면 사정수님은 약간 다른 의미로 필터가 없어. 내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정수님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여기서도
지금 현숙님이 지금 정수님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나도 요즘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맞춰주는 멘트를 했으면 아 그쵸 하긴 뭐 10일기면 오래됐네요. 요즘에 낯설 잘 안 보세요?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맞춰줬으면 나도 좀 맞춰주면서 대화가 흘러갈 법도 하거든요. 근데 정수님은 그냥 상대 틀린 부분 그 사람은 잘생겨서 쓴 거 아니에요? 하고 약간 의심하는 상대의 이 모순을 바로 그냥 찔러버리는 이런 불편한 화법을 좀 써요. 사정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식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현숙님 이쁘진 않죠. 나 잘생기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선 넘기 힘들죠. 그냥 막 질러버려. 필터가 없어. 좋게 말하면 가식을 싫어하니까 그렇겠지만 뭐 나쁘게 말하면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워낙 11영철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다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그 순간적으로 내가 지는 것 같은 마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신님의 멘트는 그냥 전체가 다 이런 식이야. 상대가 맞춰줄 때 그냥 다 드러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가식을 너무 경계하다 보니 너무 투명하고 솔직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무례함의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 분 아니어도 다 썼을 것 같은데 저 말은 이제 저렇게 되면 현숙님은 외모 보고 썼다라는 게 되니까 하정수님의 그러니까 영업 방식은 어떤 신뢰로 맺어지는 그런 영업 방식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면 나는 사정수님을 100% 신뢰할 것 같기는 해요. 사정수님은 어떤 가식이 없으니까 정말 신뢰로 맺어질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지 않을까. 영업에도 파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모를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런데 외모는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사정수님이 저 말을 함으로써 현숙님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상황이 웃기게 된 게 정수님이 나는 요즘 낯설 몰라요? 현숙님도 나도 요즘 낯설 몰라요 당신처럼 했는데 근데 11영철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외모 보시네 해서 여기서 현숙님이 해명을 물론 저게 사실일 것 같기는 해요. 현숙님이 외모를 많이 볼 거는 같아.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현숙님은 이 사람이랑 나도 같아요. 나도 당신과 같아요. 하면서 뭔가 이런 공통점을 만들어서 대화에 물꼬를 트려고 던진 말이 내가 해명해야 되는 걸로 돌아오니 현숙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대화 까다롭네. 아, 이 사람 참 대화 방식 껄끄럽네.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친해지려고 했던 말을 해명해야 되는 상황. 극단적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 그래요? 뭐 음식 얘기를 하다가 돈가스 좋아해요? 그래요. 언제 한번 돈가스 먹으러 가요. 그러면 근데 돈가스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돈가스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좋아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먹을 때 돈가스 먹은 적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아니 그게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집은 따로 있고 하면서 뭔가 해명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그걸 질문하는 사정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말이 진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아니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기서 현숙님이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식에서 정수님의 말은 누군가는 싸우자는 걸로 들을 수가 있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정수님. 정수님이 그나마 이렇게 차분하고 선한 느낌이다 보니까 정수님이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 지금 정수님의 말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라서 대화가 잘 통하고 사람이 괜찮으면 외모도 멋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외모 밝히는 여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수님은 지금 그 흐름을 전혀 몰라. 자기가 현숙님을 해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 정수님이 연애가 만약 어려우시다면 어렵지 않으시겠죠. 능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상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수님은 자기가 이 대화에서 어떤 껄끄러운 화두를 던졌다. 상대를 해명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현숙님은 얘 좀 봐라. 내가 지금 외모 밝힌다고 지금 같이 처음에 타자마자 이런 얘기 한 거야? 차 타자마자 나한테 외모 밝힌다고 지금 그걸 해명하게 만드네? 이런 것들이 현숙님 마음속에서 정수님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차라리 그냥 조용히 뭐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장난 정도로 그냥 가볍게 하는 게 별 말이 없어도 훨씬 나을 수 있죠. 현숙님이 정수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화두를 또 던져줍니다. 옛다. 현숙님이 아까 처음에도 정수님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나도 요즘 잘 몰라서 옛날 사람 썼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정수님이 또 눈치 없이 또 상대를 공격하는 질문을 해버리니까 현숙님은 그걸 해명을 했고 현숙님은 한 번 더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주제를 던져주죠. 사기 정수 1등 신랑감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이러면서 당신의 주제 그리고 나도 같아요. 다시 한번 공통점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와이프감이라고. 근데 이제 결혼한 분들이 자꾸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정수님은 진짜 또 같다는 얘기에 또 이번에 또 신나가지고 그게 문제야. 본선 통과하면 깡패인데 우리는 예선을 통과 못해라고 하면서 여기서 신나가지고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그래요? 현숙님이 왜요? 아니 그건 뭐 나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거지. 현숙님은 본선 예선에서 왜죠? 이렇게 해야 보통은 그렇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정수님은 그런 거 없다. 지금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말 센스가 이렇게 없는 사람이 무슨 본선 가면 깡패야. 지금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지 내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지금 대화가 두 묶음으로 딱 2번 만에 바로 드러나는데 아유 안 돼요. 뭐 때문에 1등 신랑감 소리를 듣는 거지? 현숙님은 알겠어요. 현숙님은 잘 맞춰주고 재밌어. 정수님은 왜지? 내가 아직 못 찾겠어요. 나중에 뭐 사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으려나? 이 사람의 나중에 모습들에서 드러나려나? 지금으로서는 솔직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은 살짝 기분 안 좋았어요. 여기서 이게 현숙님이 예상한 반응은 아니거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숙님이 뒤에서 밥 먹을 때도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해. 이때 기분 안 좋아서 이거 지금 머릿속에 남았거든. 근데 여기 정수님은 현숙님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현숙님은 2번이나 다 2번 다 나는 정수님에게 나는 당신과 같아요. 저를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것도 같아요. 우리 옛날 기수죠? 나는 요즘 기수 잘 몰라요. 그랬다가 해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수님은 근데 자기가 이런 이성적인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우리는 예선 탈락이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건상 서로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없잖냐. 너 다른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 나도 다른 사람 만나기 힘들어. 난 너 정도 알아볼래.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존심 상하지. 응? 아무리 남들이 객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이쁘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이는데? 뭘로 어쨌든 그런 마음을 서로가 기대하는 거지.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야, 너도 예선 탈락이지. 나도 예선 탈락인데 우리 예선 탈락한 사람끼리 그냥 서로 하향 지원할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얘기라고 해도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현숙님이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텐데 여기서 확신해버렸지.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뭐 관심 있다기보다는 하향 지원해가지고 안전한 선택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너무 솔직하게 했어. 좋게 말하면 사정수님은 솔직해. 그리고 뭐 어떤 그 옳은 것에 대한 고집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옳음에 대한 고집. 이 사람이 철학도 강하고 생각도 깊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 근데 문제는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몰라. 정수님이. 모른다는 게 문제야. 이게 유부녀 분들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말을 한 이유에서 오히려 지금 스스로가 착각하게 돼버렸어. 본인은 좋은 본선 가면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금 본인의 화법으로는 그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말들을 걸러낼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본인 말에 상처를 안 받는 무던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음식을 먹으러 오고요. 현숙님이 금사빠예요, 늦삿빠예요. 여기서는 이제 무사빠라고. 무조건 빠지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농담을 잠깐 하고 그래도 금사빠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면 반성을 해야 돼. 안 괜찮으니까 지금. B2C면서도 B2B의 개념을 띄는 영업이네요. 그렇다면 B2B이면서도 B2C. 키맨 위주로 고객 관리를 하면 되는 영업이겠군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선 탈락이나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말이 좀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선 탈락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는 예선 탈락하는 사람 나처럼 그래놓고 하는 거는 그러면 누구여도 돼 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님이 지금 해온 빌드업에는 안 좋은 농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거야 라는 말이 되니까 누구여도 상관없어. 예선 탈락당하는 너여도 상관없어 라는 빌드업이 돼버리거든. 지금 현숙님은 그 말에 이미 긁혀있는 상태인데 저 말을 하는 건. 그래서 빌드업이 안 좋죠. 여기서 이제 무사빠까지는 좋은데 상대가 너일 때는 이렇게 뭔가 좀 붙이던가.
그러니까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무사빠가 돼버리니까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빌드업이 안 좋은 거지 좀. 그래서 외모는 예선이고 성격은 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예선 본선 얘기를 또 하는데 우리는 예선 탈락으로 묶인 사람들이라고 지금 정수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외모 별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수님은 성격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뭘로 알죠? 말과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말에서부터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은 상대를 상처 주거든. 해명해야 하게 만들고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언급해서 이 사람을 긁거든요. 그래서 정수님 착각하면 안 돼요. 본인은 지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본인이 본선 가면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본인의 말을 솔직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깡패일 수 있죠. 그 사람은 일부예요. 정수님 말은 듣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선을 통과하면 예선을 몇 등으로 통과했는지 본선에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숙님이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현숙님 아까 예선 탈락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묶여 있거든. 현숙님 본인 재치 있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자기는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재치가 없고 외모가 뛰어나 이런 사람들은 재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없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현숙님의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건 본인이 방금 예선 탈락으로 묶인 것처럼 현숙님은 재치가 뛰어나고 재치에 비해서는 외모가 조금 좀 부족하잖아요. 재치가 뭐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숙은 좀 재미없어도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원하죠. 왜냐면 자기가 재밌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현숙님은 예선의 허들이 오히려 더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외모는 커트라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트라인 그 이상 예쁘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지금 계속 현숙님의 외모를 예선 탈락하는 사람들로 묶어놓고 예선 통과는 막 의미가 없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현숙님이 그렇게 이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현숙님은 예선을 통과하긴 하셨으니까 굉장히 간당간당 하셨거든요. 그래도 일단 통과는 하셨으니까 그래도 뭐 본선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본선 그래도 이 정도면 본선 정도는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노력해보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정수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해하면 다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까 예선과 본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즐기는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말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별로인데 성격이 좋아서 예뻐 보일 일은 없지 않을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성격은 좋지만 뽀뽀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뭐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외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모 얘기만 해서 좋을 게 없어요? 뭐 위로하는 거야? 현숙님이 그동안 예선 탈락 못하셨어도 그래도 예선 통과만 하시면 잘 되실 거고 본인이 뭐 그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셨어도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노력하시면 되죠. 뭐 약간 동병상련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수님은 말을 하는 건데 정수님이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묶어서 상대를 응원하고 있는 마음으로 자기 얘기 겸 상대를 응원하는 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현숙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한 말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점점 회사 같은 곳에서 인성검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숙님은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꿉니다. 현숙님은 근데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재밌어. 그래서 전 이런 답이 없는 심오한 대화 되게 좋아합니다. 딱히 그렇게 심오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심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심오한 건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상대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심오하지. 심오한 단어를 쓰고 심오한 주제로 갔다고 심오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미치는 영향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돌아올 거 이런 거를 예상하는 게 심오하지. 그게 심오한 대화지. 여기서 현숙님은 저도. 현숙님은 지금 거의 저도라고 해요. 거의 맞춰줘. 그냥 현숙님은 자기랑 비슷한 게 있으면 맞춰서 상대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라고 해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라서 무한정 얘기해도 멈출 수 없어. 그러면서 뭐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지금 막 이렇게 하트 붙이고 빨간색으로 써놓으니까 지금 마치 두 사람이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현숙님은 지금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서 임팩트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말에 이제 반성해야겠네요 하고 육현숙님은 바로 이제 겸손한 사회적 멘트들이 나와. 어떻게 보면 육현숙님이 너무 맞춰주는 바람에 서정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부정할 수 없어. 역시 결국에는 내면이 중요해요.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현숙님한테는 기분이 나쁘다고. 결국은 못생겼어도 예선 통과만 하시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본선만 가세요. 본선만.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듣는 현숙님이 기분이 좋겠냐고. 이게 지금 기분이 좋겠냐는 거지. 지금 이렇게 들릴 텐데 또 결국에는 내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수님은 자기가 좋은 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은 계속 현숙님에게는 나쁘게 들려요. 저희가 다 본선 깡패인데 자꾸 예선 통과가 안 되는 애들이고 또 자꾸 현숙님이나 나나 얼굴 못생겨가지고 예선 통과가 잘 안 되는데 그쵸? 본선만 가면은 우리 성격 좋아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뭐 성격 안 좋습니까? 지금 보면 정수님이 특별히 성격이 좋게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이 자꾸 팩트 폭행하지 마세요라고 정색을 합니다. 나 못생긴 거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 예선 통과 못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 팩트 폭행 알았어. 그 팩트야. 우리 못생긴 거 팩트다. 그래. 그러니까 입 다물어. 제발 그만해. 그만.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지금 현숙님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런 상황을 정수님은 이해를 못해요. 현숙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다가 저걸 멈추게 하는 거거든. 나만 소재로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수님이 현숙님한테 말할 때 현숙님이 우린 예선 통과 못했잖아요 할 때 그거를 선을 그어줘야지. 무슨 현숙님이 그래요. 에이, 현숙님 괜히 나 그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현숙님이 무슨 예선 통과를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나 못하는 거지. 하고 자기를 소재로 유머를 할 거면 선을 그었어야지. 선을 안 긋고, 그쵸? 현숙님이 나나 못생겨가지고, 진짜 못생긴 사람들끼리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네. 우리가 못생겨가지고 예선 통과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같이 끌어내려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상대가 그거를 듣기가 힘들죠.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 소재로 하면은 자존감이 낮죠. 저는 우울하고 일도 못하고 이건 자존감이 낮지. 근데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유머 있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하면 되죠. 정신 차려요, 정수님. 그게 위로가 아니라 지금 계속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현중이 말한 대로 차에 타서부터 고기 먹을 때까지 계속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서는 진출하신 분 중에 제일 못생겼어도 그 안에서는 뭐 성격으로 또 승부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뭐 잘하시면 되죠. 통과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이 솔직히 이성은 단 한 사람한테만 이뻐 보이면 되잖아요.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이 말은 이 새끼야, 네가 나 안 이쁘게 생각해도 내가 나중에 만날 사람은 나 이쁘다고 생각할 거거든. 나는 그런 사람 찾고 있어. 넌 됐고 나는 나 이쁘다고 할 사람 찾을 거야. 나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 이쁘다고 할 사람 찾을 거라고. 됐어. 너한테 예선 통과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현숙님이 내가 지금 말한 거를 과장해서 말을 한 부분이 있지만 현숙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같은 이 맥락의 포인트를 못 읽었겠어? 근데 현숙 씨는 내가 하는 말이나 정수 씨가 하는 말이나 똑같이 들어요. 그게 눈치거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아니까. 현숙님 똑똑한 사람이라서 다 알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라는 말은 넌 아니다 예요. 너에게서는 예선 통과하지 않겠다야. 선 긋고 있어 지금.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찾았다가 아니잖아요. 나를 이쁘게 볼 사람 찾을 거야. 넌 자꾸 예선 통과 그 얘기하면서 나를 자꾸 너랑 똑같이 묶어가지고 깎아내리는데 나는 나 이쁘다고 할 사람 찾을 거야.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지. 근데 정수님은 그 말 못 알아들었어. 아니야, 현수님은 똑같이 느끼고 있어. 여기서 그래요 진짜 그거야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걸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거면 본인 말로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똑같은 맥락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수, 그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숙인 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이 말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과 그 말에서 그냥 표현에 취하는 사람, 그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요 진짜 그거야. 단 한 사람 그게 어려운 것 뿐이지만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쉬운데 하면서 정수님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현숙님은 지금 말에 뼈가 있었어요. 현숙님은 정확히 그 말해라고 말하고 나는 나 좋다는 사람 만날 거야. 나 이쁘게 보는 사람 만날 거야. 선 긋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 척 못하죠. 지금 정수는 그냥 너무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어떤 편이에요? 저도 좀 티나요. 현숙님 조금 티났는데 정수님만큼 티나진 않죠. 저는 약간 보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손절. 어떻게 보면 포커페이스 잘하는 건가? 그 사람은 손절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지. 정수님 본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정수님이고요. 손절 당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마음속으로 최소한 이성 후보에서는 끝났어요. 정수님은 저는 대외 신임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정수님이 대외 신임도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정수님은 진짜 거의 굉장히 강력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포장 같은 말, 배려하는 말조차도 다 가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보면 당연히 신임도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외 신임도가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야. 근데 정수님이 말하는 이 좋은 사람, 대외 신임도에서의 그 신임도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대화로서 배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정수님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본선에 가면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대외 신임도와 좋은 사람과는 달라요. 좋은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기분을 들게 하고 좋은 마음을 들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님은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꽤 많은 대상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정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정수님은 현숙님에게 계속 상처 주는 말을 반복했고 현숙님이 진짜 정색하면서 마지막에 두 번이나 자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거 다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 눈치가 많이 없어요. 배려하는 표현 그리고 상대가 돌려 말할 때 그거를 캐치하는 눈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대외 신임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 가까운 이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정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죠. 철학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센스와 그리고 배려가 많이 떨어진다. 현숙님은 안 쿨하죠. 안 쿨하니까 아까 팩트 폭행 그만해라고 말했고 내가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돼라고 하면서 너는 됐고 그만 말해. 난 나 이쁘다고 하는 사람 찾을 거야라고 말을 했죠. 현숙님 그렇게 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숙님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쵸. 정수님 같은 사람이 같이 일할 때는 참 좋죠. 진짜 솔직하고 뒤로 딴짓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수님은 근데 지금까지 본인의 문제가 뭐였는지 너무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 대화에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현수님도 계속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기승전 본선 또 본선. 지금 아까 현숙님이 팩트 폭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선 본선 나누지 말라고 했죠. 자꾸 외모 얘기 좀 그만해. 자꾸 기승전 본선.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는 생각. 그 얘기 좀 그만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멋있고 예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송 후에 DM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답장해주냐. 근데 이제 사진 눌러보고 답한대. 만나본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낫솔에 나오신 분들은 이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외모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정수님은. 사진 눌러보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외모를 따지잖아. 그러니까 현숙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 이게 참 모순이죠. 예선 통과, 자기는 본선 가면 깡패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예선도 다 외모로 본인도 거르고 있잖아. 심지어 그것도 순간을 찍은 사진으로.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지? 큰일 났다 지금. 그러니까 외모로 칭찬만 계속해도 지겨울 판에 그래 자기 비하까지는 한다고 쳐. 근데 상대까지 싸잡아서 비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외모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까지 해버리니 야 이건 진짜 뭘 위한 빌드업인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DM에서 상대 외모 보고 선택한다는 그게 뭘 심오해봤자 뭘 얼마나 심오해. 그러니까 수습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정수님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았을 거니까라는 뜻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낸 소감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별로란 얘기죠. 별로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별로다라는 말을 했다가 여기서 현숙님이 조금 수습을 합니다. 모르겠어. 모르죠. 인생은 모르겠는 거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모르겠는 거니까로 그냥 대충 둘러대면서 갔는데 너와의 데이트? 무심코 모르겠어 라고 나왔다가 인생은 모르겠는 거니까로 갔어요. 근데 정수님은 좋았대요. 정수님은 좋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수님이 지금 이런 눈치가 없고 이런 배려가 없는 사람이 무슨 본선 가면 깡패입니까? 택도 없죠. 본선 깡패가 되려면 그 상대 생각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본선 깡패가 뭐 상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18호 강수님이 본선에서 완전 초깡패지 뭐. 본선 초사이언이지. 상대 생각을 읽고 상대가 어떤 느낌인지 상대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겨야 본선 깡패지. 상대 이해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방송을 통해서나 그런 걸 보면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면 되게 편하고 재밌는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현숙님이 많이 맞춰줬어. 정수님은 솔직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이 가진 철학,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투명함, 그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난다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측이 맞아서 좋았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했을 때 감정 70, 현실 30, 감정에서 35고 현실 30점 합쳐가지고 총 65점을 맞으면서 예선 통과를 했나 보죠? 여기서도 보면 현숙님이 좀 돌려서 몇 번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다른 데이트가 되면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 데이트에서는 초반에는 맞춰주려고 애를 썼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근데 현숙님은 지금 정수님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수님은 여기서 현숙님이 자기를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해? 아, 현숙님도 사람 외모만 보는구나. 역시 11영철 생각하더니 진짜 외모만 보네. 예를 들어서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키 보네 키. 예? 아니면 뭐 직업 보네 직업. 하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님은 역시 내가 또 예선에서 탈락했네. 본선만 가면 내가 깡패인데 본선 가면 깡패일까? 예를 들어서 약사 영호님보다 정수님이 본선에서 깡패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뭐 수의사 영수님은 본선 가면 뭐야? 수의사 영수님이야말로 본선 깡패일 수 있지. 수의사 영수님은 자기가 막 꽂힌 사람만 좋아하고 외모만 밝히긴 하지만 본선 가면 어때? 이 사람한테 막 다 퍼줄 수도 있지. 나는 나 돈 벌게 너 집에서 쉬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럴 수도 있지. 진정한 본선 깡패는 어쩌면 수의사 영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수님 눈에는 역시 여자는 남자 외모만 보는구나. 나의 이 본성 깡패인 나의 좋은 성격, 나의 이런 신중한, 이런 나의 심오한 이런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자는 세상에 없단 말인가. 여자들은 왜 이렇게 가볍고 사람 외모만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현숙님이 정수를 안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정수님은 모르지. 자기가 조용한 손절을 당하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죠. 그 부분을 정수님이 깨달아야 될 텐데,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배려하는 말을 못해서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회적 신임도와 상대를 배려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건데, 대화 센스를 좀 많이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성격은 대화 센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수님은 그 본선 깡패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외적 조건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벗어나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작진 이틀 차에 이렇게 확신해도 돼요? 근데 이거 패배 시그널인데. 그래요. 이미 현숙님은 내가 봤을 때 현숙님 정도의 눈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면 정수님은 끝났다고 봐요. 몰라. 앞으로 두 사람이서 데이트를 뭐 더 하고 뭐 좀 꽁냥대는 모습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숙님은 정수님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현숙님은 사정수랑 가치관이 맞는 게 많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분이구나. 좋게 말을 하는 거죠. 호감도는 높아졌고 정말 고마운데 사실 이성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지 외모만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외모가 가장 중요하죠. 초반에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정수님이 외모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비방정입니다. 이비방정이라는 거는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수님의 내면이 나쁘진 않은데 정수님의 내면이 상대에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상대가 느끼는 정수님의 성격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정수님은 본선 깡패가 아니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친밀감이 높다. 광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인데 인생을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진짜로 꿈을 쫓는 근데 뭔가 이렇게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착해요. 개성도 강하고. 데이트가 시작이 됐죠. 상대는 식구 정숙이었다. 식구기 때도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게 뭔가 사람을 김 빠지게 하는 게 있긴 있어. 본인이 싫거나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티를 내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식구정숙님의 캐릭터를 이해하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두 분, 이게 광수님도 뭐랄까, 이 사람 자체는 사람을 배려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본인이 약간 스타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도 아, 광수님 대단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숙님도 광수님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약사의 영혼님처럼 이렇게 막 배려해주고 그 말도 항상 져주고 뭔가 이렇게 긁히는 말이 있어도 허허하고 넘어가,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뭐 전혀 안 했죠. 그러면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라는 말에 정숙님은 완전 내향적. 왜냐면 노련하지 않은 스타일은 정숙님한테 긁혀서 맘상에서 도망가. 그래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인상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는 말에 식구정숙님이 아, 제가 오늘 샵에 갔다 와서 내일부터는 이 사람 없다. 그런 농담을 하고요. 광수 씨가 그렇게 노련한 스타일은 아니죠. 이성을 대하고 이런 게 그때 이제 상황이 1대3 되고 막 그 안에서 그랬지, 광수 씨가 이성을 대하는 게 노련한 사람은 아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성을 대하는 게 노련하고 여유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사회성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개성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근데 저 그거 봤어요. 방송에서 노래 엄청나게 부르던. 그때 노래하던 상황에서 옆에 앉아있던 관객도 정숙님이긴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정숙님이지만, 지금 밥 먹으러 가기도 전부터 광수님이 저걸로 엄청나게 욕먹었을 텐데 그 얘기를 꺼내는군요. 원래 혼자 운전하면 핸드폰으로 노래 틀고 따라 부르는데 여기 뭐 저작권 때문에 못 부르니까 노래 안 부를게요. 걱정 마세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뭐 초면이라 안 부르고 내향적이고 텐션 낮은데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나중에 가까워지면 부르시는 건가요? 가까워지면. 제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느껴져서, 그런 게 느껴져서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정숙님은 제가 벽을 쳤나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정숙님은 자기가 벽 칠 마음이 없는데도 벽 친다는 오해를 엄청 살 거예요. 왜냐면 정숙님의 표정 자체가 벽 치는 사람의 표정이거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벽 치는구나 라는 느낌을 팍팍 줘요. 그래서 이제 괜히 재발절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숙님,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정숙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으면 얘 진짜 졸리구나. 들어가서 자 하고 그냥 나중에 또 일어나면 일어나면 전화해 하면 전화하면 또 전화 받고 통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초반에 썸 타는데 이 사람이 피곤해 하는 거면 나랑 만나면 피곤하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뭐 오해 생기고 싶지 않아서 물어봤다. 근데 이제 광수 씨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이 배려를 하는 사람이지만 배려에 익숙한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배려 받는 거에도 상당히 익숙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나름 24기 때도 의자왕이었는데 24기의 의자왕이었단 말이죠. 그때 여자는 옥순, 남자는 광수였단 말이죠. 인기로만 따지면. 물론 그때 인기 있는 사람 중에는 뭐 순자님도 있고 영철님도 있긴 했지만 다들 제육볶음의 시선을 뺏기셨군요. 근데 이게 제육볶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달달한 음식이잖아요. 저걸 밥이랑 또 비벼 먹고 이러니까 정숙님이 이날 날씨도 쌀쌀한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컨디션이랑 몸매 관리한다고 적게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당이 치니까 졸렸던 것 같긴 해요. 아니, 낙지 처음 본다고 매운 것도 잘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냐, 그래서 평소에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 운동 매일 하냐라는 말에 나는 이 대답 보고 야, 역시 정숙님은 이런 면이 장점이지. 정숙 씨의 장점은 언제 드러났냐, 그 슈퍼데이트권 딸 때 진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하는데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파서 못하는 게 걸려 벌써. 보통 아파서 못할 때 아파서 못한다고 해요? 그냥 매일 한다고 하지? 이런 거 자체가 정숙님은 아프다고 안 해?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어쩔 수 없이 아플 때는 못하는 거지. 이런 것조차 마음에 걸려있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근성이네. 뭐 근데 이제 아프면 못한다는 이 말이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정숙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엄격한 사람. 그게 이제 정숙님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가 정숙님의 저런 벽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리고 찌르는 그 느낌을 과연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숙님이 생각하는 외모의 예선을 넘고 그리고 정숙님을 또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고 항상 일관된 또 자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이게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 이제 그런 게. 정숙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정숙님이 바라는 속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촬영 때문에 일정 밀린다고 수요일에 운동 3번 갔어요. 아, 광수도 만만치 않네. 3일 동안 굶는다고 3일치를 한 번에 먹는 그런 마음 그런 게 가능하긴 한가? 아니 3일치를 한 번에 하면 3일 동안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어쨌건 두 사람은 뭐 운동 공감대를 형성했고 INTJ였군요. 내성적인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뭔가 외향형일 것 같았는데 이제 광수는 저는 진짜 술자리 가면 저한테는 마시라고 안 해요. 근데 광수님은 술자리에서도 뭐 친구들하고는 모르겠는데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잘 못 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점심을 혼자 먹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미 취한 줄 알고 물만 마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대. 내향적인데도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광수는 확실히 남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24 정숙님은 가만히 있는 거 봤대. 노래를 계속 부르나? 아, 여기서 정숙님 이거 딴 분이 와 계시네? 이때 노래를 들으면서 세월을 느꼈군요. 정숙님과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대가 텐션 높은 사람 상관없어요? 근데 정숙님은 조금 힘들지도? 정숙님은 상대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게 말을 꾸며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사정수님이랑 비슷하네요. 사정수님도 약간 저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텐션 높은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옆에는 앉지 않습니다. 19기에 진짜 텐션 높은 친구가 19기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 텐션 차이는 딱 좋다. 그래서 배 좀 차요? 하니까 잠이 와요. 배 차니까 잠 오는구나. 평소에 탄수화물 잘 안 먹다가 먹으니까 지금 배가 너무 차서 잠이 올 정도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혈당 스파이크가 맞아. 근데 광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막 그렇게 노련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소심씨만 됐어도 여기서 아 그쵸 배부르면 잠 오죠. 약간 그러면서 약간 그거를 받아주고 넘어갔을 텐데 광수님은 졸려? 지금 나랑 데이트하는데 졸립다고 한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는 사람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 이걸 바로 저렇게 막 달달한 제육이랑 낙지랑 해갖고 밥이랑 비벼 먹었으니 평소에 탄수화물 잘 안 먹고 소식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랬나 보죠. 광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짜증나지. 정숙 씨는 또 이런 거를 또 상대 배려하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19기 때도 초반에 욕 많이 먹었지. 제가 진짜 눈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세게 감게 돼요. 그러니까 광수는 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할게요. 이런 게 광수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건데 아쉬운 포인트죠. 아니 뭐 광수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숙 씨가 나쁜 거지. 정숙 씨가 졸려요 어쩌고 하는 건 정숙 씨가 너무 서툰 거고 실은 상대에 대해서 매너가 아닌 건데 여기서는 어쨌건 뭐 못소리니까 이해한다고 친다고 해도 안 되지만 광수 씨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광수 씨가 잘못이어서 광수 씨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소심 씨였다 그러면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라는 애초에 그 프레임을 가져가질 않아. 그러니까 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할게요라는 건 내가 무시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여서 광수는 아, 얘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나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흘러간 거야. 지나간 거야. 무시라는 프레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졸려하는 거는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 19정숙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유혹하고 싶은 입장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저런 표현을 하면은 안 되기는 하죠. 근데 뭐 광수 입장에서는 19정숙을 꼭 유혹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니까 상관없죠. 하고 광수는 지금 방금 이 졸리다는 그 말에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 뺨한 대 칠래요? 그러는데 내일은 커피 마셔야겠다 하면서 여기서 이랬는데 내일 데이트 못 나가면 못 먹은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선택하면 광수가 또 그럼 제가 또 나가게 해줄게요. 커피 마시자고 제가 멘트 할게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어우 피곤해라. 이게 이러니까 못 쏠리지.
지금 지금 정숙님은 광수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고, 또 나가서 커피를 또 가야 돼.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피곤한다는데, 이게 지금 정숙님이 못 소린 이유죠. 이 말 듣고 안 도망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숙님이 생각하는 그 자기 관리 잘하고 그렇게 멋진 사람들은 이런 말 듣고 도망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님 웃음이 바로 사라지는 가짜 웃음만 하잖아요. 아니, 정숙님도 이걸 이제 극복해야죠. 정숙님 매사에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노력해야지. 그래서 아쉽지 않다. 아쉬웠어요. 정숙의 행동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거 아니까 나도 운전하고 힘드니까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기 힘들 것 같아서. 서로 아니죠. 본인에게. 정숙이랑 얘기 더 해봤자 내가 걔에 대한 좋은 기억 못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찍 들어왔어요. 이 말이지. 근데 정숙 씨 같은 저런 못소리고 틱틱대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려면 실은 그 사람의 이런 말에 하나하나 긁히면 안 되기는 해.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노련한 여자를 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식구 정숙님은. 그래서 밥 먹고 첫날이기도 하니까 빨리 들어가자. 근데 저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광수 씨의 노련함은 조금 좀 아쉬워요. 식구 정숙님과 만나기에는 본인도 힘들 거고, 식구 정숙님도 그럴 거고. 문제는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모르겠다. 그래, 약간 벽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제 정숙님은 지금 또 광수가 1순위가 아닌 상황이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야? 식국이랑? 식국기 때도 정숙님이 영수님만 좋아했고 상철님의 구애를 받았지만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도 광수의 구애를 거절하고 안 될 사람이지만 영호를 좋아하고 영호는 또 정숙을 좋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광수 씨가 식구기의 상철님처럼 막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겠지만 초반에 그러다가 다른 사람 커플되고, 그럼 광수는 그 당시에 옥상 커플처럼 광수는 여기서 옥수님하고 커플되고 여기서 영호님은 영수 영자 커플처럼 그렇게 약사 영호랑 입사 정숙님이랑 뭔가 또 썸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식구 정숙님은 혼자로 그렇게 되면 식구기 재현인데, 그러니까 싫지는 않았다. 학이 떨어진다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학이 떨어진다는 말이 이제 그거잖아요. 학이 떨어진다는 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질려버린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학을 떼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니까 실은 조금 질릴 뻔 했어요. 완전히 질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라는 말은 조금 질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봐야죠. 일단 첫날은 그냥 만족한다. 싫지만 않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숙님은 어제는 너무 피곤했고 원래 제가 말이 많이 없어서 그걸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냥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니까, 에이 정숙님도 잘 모르네. 광수님 살짝 기분 안 좋았는데 그냥 그런 게 고마웠다. 나를 선택해줘서 감사하고 고마웠다. 그렇게 이제 광수님의 데이트는 끝이 나고요. 혼자서 짜장면 드시는 옥수님은 지금 변호사 영호님 그리고 수의사 영수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그래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못쏠 정숙님은 어쨌건 약사 영호를 보겠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일단 한두 명을 그러니까 2명 이상을 한 번에 보기는 좀 힘든 사람들이니 우리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노를 해줘야 그 다음 챕터가 생성된다. 어떻게 보면 솔로 나라에 굉장히 안 어울리는 사고방식이긴 한데 이게 원래 보통의 좋은 생각이기는 하죠. 116화 17옥수님인 데이트 나갈 준비를 하는군요. 밥철님은 지금 한숨을 그냥 계속 쉬면서, 근데 저게 너무 기대감을 높이면 안 돼. 상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대등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상대를 너무 신격화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매력이 없이 돼버리. 그래서 좀 과장하면 꿈꾸는 듯한. 꿈은 깨는 게 꿈인데 내 앞에서 17옥순 얘기하더니 막 그러면서. 17옥수님이 좀 세종시 생활이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7옥수님 어쨌건 젊은 나이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소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못하고 그 대단한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 약간 인생이 좀 여기서 이렇게 나는
항상 이게 반복되는 이런 세상, 이런 상경 속에 있는 건가. 좀 고립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좀 쌓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방송에서도 다른 여자 앞에서도 17옥순이 이상형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아니까 다행인데 부르면 안 되죠. 방송에서는 불러도 다른 여자 앞에서는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한 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구나. 너무 혼자 너무 갔어. 그래 팬심은 상대와 나를 대등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두 사람 뭐 당연히 뻘쭘하고 그렇잖아도 밥철님은 원래라면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지금 긴장해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말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을 더 못하는 상황이고 세종시에서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공원 아니면 극장 이어주려고 해도 사람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사람 중에는 뭐 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환경 자체가 운전 직접 하냐 막 떨려서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제가 해도 되는데 여기서 옥수님이 좀 긴장을 나름 풀어주려고 뭐 운전 제가 해도 되는데 뭐 촬영 한번 해봤으니까 떨지 마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밥철은 촬영 때문에 떠는 거 아니라 지금 뭐 옥수님 때문에 떠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매너를 발휘하고 차에 탔는데 커피 뚜껑은 왜 열어놓은 거예요? 이 밥철님은 좀 이래. 그때 본 기수 때도 밥철님이 뒤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여자 출연자들이 못 탔었거든요. 차에 영철 씨 여기서 지금 뚜껑도 열어놓고 이게 뭐야? 응? 그래서 더러운 게 원래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 뭐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수님 웃는데 출연자한테 이런 별명이 뭐 통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했어도 여기 뭐 병 뚜껑 열어놓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옥수님이 올지 모르고 이제 뒤에 자리에 이런 걸 놨겠지. 그래서 별게 다 신경 쓰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공교롭게도 차를 빼는 것조차도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오래 걸. 저 곰돌이 인형은 저주받은 인형 뭐 이런 게 아닐까? 밥철님이 저걸 보고 이제 돈을 떠는 거지. 버렸던 인형이 저기 뒤에 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렇고 이제 방송 때 목소리랑 너무 그렇다. 똑같다. 이 제작진도 옥수님에 대해서는 그래 전설의 레전드시니까 남자들 기스를 말다 이상형이란 사람들 엄청 많았다. 근데 저 추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이 좀 결핍이 심한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추앙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또 17옥수님은 또 그런 결핍은 아니니까 이런 추앙을 막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신기한 이야기를 좀 친해지면 얘기해 줄게 하는데 저 신기한 이야기가 그냥 본인 머릿속에서 기대했다는 내용 뿐이야. 딱히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아. 오다가 흑염소 봐서 17옥수님 나오나 했는데 17옥수님 나온 거야. 끝. 뭐 신기하지 않아. 지금 다 너무 운명 같고 대단하고 지금. 그래서 왜요? 지금 얘기해줘요. 안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에 영철님은 바로바로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막 여기서 엄청 분기를 잤거든요. 음, 그렇게 아까 신기한 거 말해준다고 했을 때 흑염소 봤다. 그래서 17옥수님이 나오시나? 느낌이 빡 왔는데 그게 진짜 신기하다. 그건 뭐 본인의 느낌이 현실이 된 거니까 말 그대로 정말 1인칭 신기함인데 먹는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귀엽게 먹으니까 토끼같이 오물오물 먹고 데이트하고 와서 그 환상만 확인하고 왔네요. 참. 근데 저렇게까지 환상을 키워놓은 상태면 옥수님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다가가기가 힘든데 오히려 내 환상을 내가 깰까봐 무서워서 못 가. 이상형은 여자하고 러블리한 사람. 이상형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앞에 있네요.
옥수님의 이상형은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했는데 한숨이 막. 그래서 옥수님은 여기서 저랑 있는 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저러는 게 아닌 걸 알아, 옥수님은. 그런데 저랑 있는 게 불편해요 말하는 거는 불편하지 않은 거 않잖아요. 말 좀 편하게 해줘요 라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옥순 씨 자체는 장난기가 많죠. 그리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막 나서서 소통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그 흑염소 농장에서의 일이 좀 고립됐다고 느끼겠죠. 뭔가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 맞아. 그러면서 옥수님이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아무리 옥수님이지만 혈액형 질문은 조금 깬다. 시간도 고립되셨나 싶은 생각이. 옥수님이 이제 이런 아무래도 이제 생활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겠지만 헌혈하러 가자는 그런 거였나? 아니 뭐 괜찮겠죠. 혈액형을 만약 물어보면 옛날 사람,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느낌을 저는 들 것 같기는 해요. B형의 인팁의 회피형. 아, 완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MBTI가 아니라 혈액형을 물어보네? 그러니까 이제 영철님도 무슨 뭐 혈액형이에요? 하니까 이제 MBTI를 맞춰보겠대. 혈액형부터. 아, 영철님이 그래도 혈액형 얘기를 꺼낸 옥수님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혈액형 얘기를 하네요. 밥철님의 뭘 봐서? 그래서 O형 성공하고 A형. A형이길 바라고 말했대. 왜 A형하고 O형이 궁합이 좋다고? 90년생이라 대화가 되는군요. 혈액형 궁합이라니 진짜. 이거를 낯솔 사기에서 그때 누가 혈액형 얘기를 누구 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정확히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스틸킴 나올 때 골드미스 골드 미녀 삼총사분들 골드분들 나올 때 그때 혈액형 얘기를 술자리에서 그때 했었어. 그때는 그래도 위화감이 좀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옥수님이 하니까 약간 위화감이 들어. 근데 그만큼 옥수님이 이렇게 약간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옥수님은 말을 조용조용하게 해서 근데 밥철은 이거보다 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새우 까드릴까요? 이때 몇 개나요? 하고 물어보지. 왜 새우 까드릴까요? 했을 때 몇 개나 그랬으면 평생 가문의 영광이었을 텐데. 영철님, 지금 이 영철님의 마음으로만 보면. 옥수님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그냥 장난을 겁니다. 그러니까 밥철님도 장난치는 거 좋아하죠? 친해지면. 근데 옥수님은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또 너무 이제 상대가 장난을 걸면 그 텐션을 맞추기가 힘들까봐.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밥철님은 뭐 장난을 치기도 어렵고 안 치기도 어렵고 지금 어려워졌어. 그렇게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옥수님은 누구랑 이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화할 때 편한 느낌은 아니었다. 내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옥수님도 그러니까 결국 옥수님은 어떤 사람을 바랄까? 나를 까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나를 까불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나를 까불게 해주는 사람을 바라는 사람은 뭐 여기서 그러면 영우님이 원투 이런 걸 해야겠지만 26 현숙님이랑 좀 그런 면에서 좀 닮아 있네요. 그래서 본지도 얼마 안 됐고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영철은 그렇게 과묵하진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달라지죠. 말부터 행동이랑. 근데 물론 영철님은 또 단순한 면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너무 조심스럽다가 기회를 놓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지금 너무 이상화를 시켜가지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같이 있으면 말도 못하고 이러면 옥수님은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나는 내 또래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을 잃은 건가? 그러면서 옥수님은 점점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릴 텐데 이게 옥수님을 빨리 끄집어내줘야 돼요 지금. 옥수님을 너무 이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면 안 되고 옥수님이 힘든 부분이 있고 스스로 고립돼 있어서 그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딱 생각하고 그걸 끄집어내줘야 돼. 이 사람의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뭐야, 소통, 재밌는 거, 이제 이런 걸 지금 원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없었으니까. 또래와의 대화의 즐거움, 이런 거. 그래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만큼은. 좋은 선택도 하고 싶고, 선택 못 받더라도 생각이 엄청 많다.
그렇게 이제 뭐 방까지 데려다주고 오늘 재밌었다 하고 이제 끝나는데 옥수님은 이제 바로 자네요. 뭘 보죠? 또 성경을 보시나? 마음이 좀 힘든가? 오늘 가서 데이트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옥수님은 아 나도 남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옥수님은 옥수님대로 아 내가 좀 영철을 실망시켰나? 아 내가 뭘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밥철님은 다르지. 아우 나는 지금 기대했던 대로 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 똑같았어요. 이런 거. 그 기대가 엄청났는데 기대가 똑같았다는 거는 뭐 너무 대단한 거지. 그 그렇게 여기 또 보험영수는 뭐 레전더리 집합이다 하고 누군가 왔는데 뭐 누가 왔는지는 봐야죠. 영철님이 누군지 더 보고 싶긴 했는데 근데 도망 다니는 느낌이어서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느낌이 좀 있겠죠. 자기가 그냥 혼자라는 생각. 예전에 서울에서 뭔가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고 그럴 때 삶과 지금의 삶이 이게 180도 달라지는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뭔가 이런 환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니 굉장히 그 고립이 크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와서 나 좋다는 사람조차 나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뭔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걸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옥수님만큼 똘똘하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저거는 옥수님이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접는 뭐 그런 작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옥수님은 본인이 힘들다는 걸 티낼 수 없어. 남들한테는 배부른 소리거든. 내가 나 힘들어요. 나 진짜 나도 또래들이랑 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어도 그런 말은 철이 없는 말이고 부모님은 나를 믿어줘서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뭐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옥수님은 내가 부모님이어도 옥수님한테는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다른 형제는 더 잘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옥수님을 보면 꼼꼼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그 일을 차분하게 잘하면서 그러니까 얘한테 맡기면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딱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수님은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뭐 3대째 뭐 4대째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내려온 가업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마음은 힘들어. 그러면 이걸 표현할 수 있나?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나? 옥수님 같은 성격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안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못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가자니 또 비우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수님이 좀 내면에서 어떤 부분이 쌓여도 해소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수님 또래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 부분이 있기는 있죠. 옥수님의 눈물 뭐 다음 주에 도대체 왜 그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옥수님은 지적이고 무던한 한량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지적이고 무던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있지만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약간 내 일에 대해서 약간 여유 있고 지적이어서 티키타카가 돼서 대화가 즐겁고 그리고 한량 이런 느낌. 재밌고 치열한 사람 좋죠. 재밌고 치열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옥수님한테는 안 치열한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